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제하신 김정은 원장님께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다 제가 시간 때문에 좀 자르고 이런 것도 또 보충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그 정치 체제의 변혁에 있어서의 사실은 일반 대중들의 그런 어떤 움직임 이런 것이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균열은 그 지배 엘리트에서부터 일어나서 일이 이제 번지게 되는데, 사실 지배 엘리트들은 사실 그 일반 민중들, 주민들의 그런 그 움직임이라든지 정세 흐름 이런 걸 또 포착을 해서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가 볼 때 나아갈 바를 이제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변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배 엘리트들이 어떤 그러한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대안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김정은을 대체할 만한, 김정은을 대신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할 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져오는가, 특히 이제 자기 입장에서 주로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하면 할수록 그것이 구체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을수록 북한 지배 엘리트들의 균열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어떤 당 간부나 또는 북한 정권의 간부로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을 겁니다. 늘 불안하고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지위와 또는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향유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이 끊임없이 엄습하고 또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지금 공포에 의해서 사회를 꽉 누르고 가는 기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배 엘리트들 간의 김정은과의 결속력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제 기호지사라 할까요? 호랑이 등에 타고 있으니까 바로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을 좀 더 지혜를 더 모아야 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의 그런 간부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 어떤 이스태블리시먼트에 속하는 그들을 저희들이 제1 타겟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북한의 그런 어떤 해외에 나와 있는 주요 인물들이나 또는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탈북했을 때 그 여파가 굉장히 널리 퍼집니다. 그 동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고, 또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막 움직이면서 이제 다 소문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해외 나가면 해파자들을 좀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항상 관심을 둬야 될 것이, 이 북한에 지금 그 핸드폰이 700만 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은 엄청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물론 그들은 그것을 이제 중국하고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중국 것을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륙에서는 지금 못 들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활용할 방법,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 외부 정보를 보다
폭넓게 쉽게 접근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핸드폰의 위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스스로도 개인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핸드폰 하나 옛날에 대형 프레임 컴퓨터 같은 그 이상으로 지금 정보가 들어와 있고 요새 인터랙티브하게 모든 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예를 봐도 미국의 지금 주류 방송들이 소위 이제 거기서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레거시 미디어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예컨대 ABC 또 CNN, MSNBC, CBS 여러 매체가 있는데 신문은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여기 있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그런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로 주류 언론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정보나 뉴스는 X라고 옛날 트위터라고 그랬어요. 지금 X라고 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 핸드폰의 위력이라는 게 지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사실 무슨 9시 무슨 뉴스를 보고서 그 소식을 접하기 전에 이미 핸드폰을 통해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에도 이제 물론 자기네들의 그런 파이어월을 강하게 구축을 해가지고 외부에 접속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는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을 많이 띄워서 그것이 이제 안테나 아주 소형 그런 걸 통해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거든요.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좋은 저희들의 생각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안테나가 상당히 커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소형 안테나 가지고도 위성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걸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게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몇 년 내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북한의 그런 핸드폰에 지금 700만 대가 보급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난번에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보 접근권의 확대라는 것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의 정확한 그리고 지금 북한의 기성세대는 김일성에 대한 향수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전이 잘 안 먹힙니다. 아직도 그 김일성에 대한 존경이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왜냐하면 배급제가 제대로 됐었기 때문에 다 국가에서 그런 걸 받고 살아서 그때는 그런 어려움을 안 겪어서 그런 이제 어떤 과거 북한 김일성이 세운 거기에 대한 향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배급제라는 건 아까 스티븐 커킨 교수 말씀하시면 거기 보면 삶의 기회 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제를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100% 장악하고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 장마당에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통제 기제가 약하고 북한이 지금 제일 강한 게 소위 이제 영어로 패납티콘식 통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떤 공포의 한계 효용이랄까요? 상당히 낮아졌다. 젊은 세대는 그런 거 무서워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또 우리 한류 문화를 보고 잡혀가는 거 알면서도 크게 처형받는 그러니까 그런 공포의 한계 효용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모든 그 요소를 종합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어떤 취약성은 계속 시간이 가면서 증대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임계점이라든지 또는 특이점에 도달하면 어떤 지배 엘리트의 분열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또 자유화를 촉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자유화와 통일에 관한 말씀에 이거는 이제 자유화라는 것은 사실 통일로 당연히 자유화가 되면 통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련의 어떤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우선 자유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예, 발제 토론은 이 정도 하고요. 방청하시는 분들하고 좀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듣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질문을 받기 전에
사회자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김경 원장님께 한 두세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 발제문에 보면은 대남 전략 전환이라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얼핏 보면은 북한이 우리 남한하고 두 개 국가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잘못 읽으면은 대남 적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것인가 하는 식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표면적인 선동 전략만 포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남한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차단을 하고 자기들의 남한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야욕은 여전히 그대로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전에 어떤 분한테 북한에서 탈북한 분한테 물어봤더니만 북한은 비핵화 회담을 수십 년간 하면서도 단 하루도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근본적인 대남 전략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우리 남한의 문화의 힘을 집어넣어야지만 통일이 빨리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기구나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추진한 바가 있는지. 전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대북 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는 일이 있는데 결국은 주파수를 안 주더라고요, 정부가. 그래서 무슨 중앙아시아에서 대북 방송 전파를 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 정부가 과연 북한에 대해서 진짜 문화를 수출할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 동구권이나 소련은 1990년대 벌써 공산주의가 망하고 퇴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공산주의자들이 더 창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 원장님은 보고 계시는지요? 세 가지 정도 우선 답변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방청하시는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야 되겠다, 적화해야 되겠다, 그것을 포기했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주체혁명, 남한을 대해서는 주체혁명이 자기네 해야 될 큰 3대 과업 중에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것이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무슨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도 해보고 많은 걸 해봤는데 그게 별 실효가 없고 또 오히려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은 북한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걸 고려해서 이제 좀 우선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이 무역을 통한 그런 것들도 계속 공헌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자생적인 북한 동조 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선 방어적인 자기네가 그런 목적에서 거리를 두고 이제 우리 민족이라든지 동족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언젠가는 같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희망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존재로서 자꾸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스스로 두 발로서 살아갈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존재 자체가 북한 위협에 엄청난 체제 위협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기네가 살기 위한 적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버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문화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 기구 또는 뭐 그런 것이 있느냐 이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제가 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정부는 정부대로 또 민간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문화의 힘을 빌어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좀 더 가속도적으로 추동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큰 과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파수 문제는 또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도 VOA가 이제 그 별도의 주파수를 가지고 대북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관련이 한미 간에도 교섭을 오래 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배정받는 문제 이런 건 또 다른 차원의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